네, 테슬라에서 새로운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함께 주행거리까지 챙긴 이번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 ICT 월드에서는 전기차의 새바람,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모바일스쿨 박민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이게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어요. 새로운 보급형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예약 주문이 3일 만에 27만 대를 넘었다고요. 이게 자동차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습니까? 예약 주문이긴 하지만요. 예. 정확하게는 49개국에서 오프라인 매장, 그다음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접수한 지 36시간 만에 27만 6천 대가 주문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일본 닛산의 리프라는 자동차인데요. 이 리프가 6년간 판매한 전기차가 고작 20만 대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3일 만에 이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예. 테슬라 홈페이지에서는 예약 주문 일주일 만에 이미 32만 5천 대를 돌파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약 주문을 위해서는 한 $1,000, 한국 돈으로 115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예. 현재 이 계약금만 약 3억 달러, 한국 돈으로 3,740억 정도를 거둬들인 겁니다. 만약 이 32만 대 주문한 것 중에 30만 대가 실제 판매로 이루어진다면 140억 달러, 하나로 한 16조 정도 매출이 확보된 겁니다. 예. 세상에 어떤 제품도 일주일 만에 16조 매출을 만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가 지금 처음 나온 것도 아닌데 테슬라의 이 전기차에 대해서 유독 열풍이 불고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그동안 출시되었던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한번 완충하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15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 정도면 동네 슈퍼 가는 목적이 아니면 대중화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이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한 것이 테슬라 모터스의 2008년 첫 번째 전기차인 로드스터입니다. 그 당시 어떤 전기차도 주행거리가 200km를 돌파한 적이 없었는데요. 테슬라는 단숨에 320km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출시된 모델 S는 현재 테슬라의 입지를 만들어준 전기차입니다. 최고 속도가 250km고요. 최대 주행 가능한 거리가 500km입니다. 그리고 가속력 기준인 제로백 같은 경우에 2.8초, 거의 슈퍼카 수준입니다. 예, 제로에서 100km로 예, 가는 거죠? 예. 예. 최고 등급 5스타 등급을 받았고요. 이 예. 정도면 사실 마술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에 출시된 모델 3 같은 경우에 기존 테슬라의 여러 모델들의 장점들을 잘 수용하면서도 가격을 4천만 원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 때문에 정부,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2천만 원대 최고급 전기차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죠. 왜 인기가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특히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는 괴짜로 불리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이? 예, 거의 자동차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인데요. 예. 71년생, 45살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98년 20대 나이에 페이팔이라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였고요. 이 기업이 미국 최대 이커머스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2001년에 우주 로켓을 만드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설립하였고요. 예. 2003년에 현재 이 테슬라 모터스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재생에너지 기업인 솔라시스라는 기업도 만들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로켓, 자동차, 또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벤처 기업입니다. 거의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 같은 수준인데요. 예. 이 앨런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화성의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수준으로 성공한다면 진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정부 지자체 보조금 받을 경우 2천만 원 초반대에 이 차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조금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최근 이 보조금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이 최대 7,500달러, 그리고 각 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2,500달러 정도 지원을 받을 경우에 미국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 차를 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연방정부 정책이 제조사당 20만 대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20만 대가 소진될 경우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우 국비에서 1,200만 원, 그다음 지방 자치단체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300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2천만 원 정도 환율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 예약 주문 때문에 이제 정부 부처에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테슬라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전기차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 환경 오염을 막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름값이 덜 드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사는 건데 이 테슬라와 이런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들이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와 다른 점이 뭐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기존 석유 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들은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매우 복잡한 자동차 제어 및 운행 관련 장치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전기를 이용한 모터로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은 어렵지 않지만 연료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엔진을 구동시키는 기술은 매우 복잡한 기술인데요. 전기를 이용한 파워트레인은 뭐 사실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들은 바퀴 쪽에 달린 모터들이 파워트레인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단순화되면 좋은 점이 또 쉽게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이제 기존 자동차들의 고장의 원인은 또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점은 소프트웨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는 바퀴가 달린 컴퓨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면 기존 자동차들은 소프트웨어의 명령을 다시 기계식 장치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기술로 자주 언급되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도 전기차가 훨씬 유리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하는 것도 문제고 배터리도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교체도 해야 되고 비용도 더 들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긴 충전 시간 때문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자동차를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요. 현재 주유소 수만큼 충전소가 있어도 국내에서는 전기차를 운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현재 주유소 입장에서는 전기 충전소는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병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충전소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KT가 정부하고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소 인반계 만드는 협력안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에 35,000개 충전소가 있고요. 미국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료 충전소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충전소에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배터리 교체 주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배터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160개 정도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전기차 성능의 원천은 배터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부가 완속 충전기, 그러니까 천천히 충전되는 충전기에만 물리던 전기차 충전 요금을 급속 충전기에도 물리겠다고 밝혔단 말입니다. 그럼 전기차 대중화에 아무래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전기 요금이 가솔린이나 기존의 디젤보다 싸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가 인기가 있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요금 수준은 디젤의 50%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대중화를 이끌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국내에서 얘기하는 이 충전 요금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전기차 대중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쨌든 아무리 이제 인기를 끌어도 우리나라차는 아닌데 이렇게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또는 우리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우리 2009년에 애플 아이폰이 국내 처음 들어왔을 때 충격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정도 충격일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국내 진출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아이폰 국내 출시 때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제로 시간을 끌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시간을 벌긴 했지만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 이게 효과적인 보호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는 분명 중요한 진화의 과정입니다. 국내 기업들과 정부가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과거와 다른 점은 자동차 업계 혼자서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배터리 2차 전지 기술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 기술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효과적으로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다닐 텐데 이런 제도적인 것도 많이 보완이 돼서 앞으로 우리 산업의 1등 공신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전기차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모바일스쿨 박민우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